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여 온라인 학급 개설에 대해 알려드릴 황지초등학교 교사 이두혁이라고 합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기 위해 우선 크롬이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검색창에서 크롬을 입력하신 후 크롬 홈페이지로 들어가 크롬을 다운로드 하시고 동의 및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구글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구글 계정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크롬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럼 구글 클래스룸 사용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구글 클래스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큐브 모양의 구글 앱을 클릭하시면 다양한 아이콘들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마우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시면 클래스룸 아이콘이 보입니다. 클래스룸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구글 일반 계정을 통해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구글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면 바로 학급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수익 가입을 통한 구글 클래스룸 운영입니다. 지수익 가입의 장점은 사용자에게 구글 드라이브 용량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점과 관리자가 학생, 교직원 계정을 생성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가입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기에 오늘 연수에서는 첫 번째 방법인 구글 개인 계정을 이용한 구글 클래스룸 운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학급을 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더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수업 참여하기, 학생들은 이 수업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수업을 만들기를 클릭해서 학급을 만들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무시해도 상관이 없고요. 일반 계정으로 접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안내 문구가 뜹니다. 그래서 공지를 읽고 이해했다, 또 계속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학급 이름을 이제 지어야 되는데요. 여기 수업 이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수업 이름은 저는 땡땡 초등학교 6학년 1반이라고 만들어 놓겠습니다. 부제 및 제목, 강의실은 선생님들의 상황에 맞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놓고 그냥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바로 만들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개설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 구성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상단에 줄 3개가 있죠. 얘를 클릭하면 수업 캘린더 그리고 수업 탭이 있고요. 설정이 있습니다. 수업을 누르면 제가 만든 혹은 제가 참여하고 있는 수업이 모두 나타나고요. 지금 현재 제가 개설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6학년 1반 교실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점 3개가 있는데 이 점 3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정, 복사, 보관 처리가 있는데요. 수정은 학급의 수업 이름을 변경하거나 제목, 강의실 등을 수정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복사는 지금 현재 수업이 개설이 완료가 됐으면 이 반을 다른 반에게 좀 동일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복사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4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지우고 6학년 2반이라고 하고 복사를 누르면 동일한 내용의 수업이 이름만 바뀌어서 수업 이 탭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좀 의문을 가질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내가 수업을 잘못 만들었는데 이 수업을 어떻게 삭제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점 3개를 클릭하시고 보관 처리를 눌러 주십니다. 보관 처리를 누르면 이 수업에서는 보이지가 않고요. 보관 처리라고 하는 곳에 따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줄 3개를 누르고 보관 처리된 수업으로 가서 이 해당 수업을 복사할 건지 복원할 건지 삭제할 건지, 그래서 저는 삭제를 할 거기 때문에 삭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면 내용이 다 사라지니까 조심해라 라고 경고를 띄우고 있죠. 삭제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제 클래스룸에서 삭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업으로 눌러서 수업 화면을 갔습니다.
그리고 캘린더가 있는데요. 캘린더는 이제 학생들과 이제 달력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이제 학생들에게 일정을 제시하거나 뭐 과제를 언제까지 제출해라 라고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알림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업으로 다시 가서 학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이 탭은 제일 먼저 보이는 탭은 스트림이라고 하는 탭인데요. 수업에 대한 어떤 수업 제목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수업 코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업 코드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수업 코드라고 하는 이제 영문과 숫자가 혼합된 수업 코드를 보여줍니다. 학생들은 이 수업 코드를 보고 이제 이 학급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여기 보면 수업에서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수업 참여하기가 있습니다. 이 수업 참여하기에서 수업 코드를 입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수업 코드를 학생들에게 전체 화면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 학생들은 이 수업 코드를 입력해서 수업에 자동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초대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사용자 탭으로 가서 학생이 보면 이제 학생 초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 이메일을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메일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수업으로 초대가 되는, 참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참여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서 좀 더 편한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주로 수업 코드를 학생들에게 안내해서 수업에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 수업 코드가 조금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코드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이 수업 코드는 오른쪽 상단에 이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고 일반인 보면 수업 코드가 있죠. 수업 코드를 재설정을 눌러주시면 수업 코드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여기서 표시도 해줄 수가 있고요. 전체 화면으로 표시도 됩니다. 또한 복사를 해서 혹시 학생들에게 메일로 보내거나 아니면 뭐 카톡을 통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초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점을 잘 알아두시고 편한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스트림 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코드까지 봤고요. 테마 선택이 있습니다. 테마 선택은 뒤에 있는 이제 배경을 바꿔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업 테마가 바뀌게 되겠죠. 사진 업로드는 테마 대신 뭐 사진 혹은 뭐 학생들 단체 사진 등을 찍어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나중에 과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 이제 화면에 뜨게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학급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소식이나 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탭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전체 학생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학생들과 어떤 내용을 공유할 건지를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일종의 게시판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살펴봅시다 라고 입력을 하고요. 관련된 자료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버튼 누르면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서 작업했던 내용들을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에 있는 링크를 걸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제가 만든 파일을 직접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검색해서 여기 있는 탭에다가 바로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튜브 영상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 코로나19 예방 수칙, 그럼 관련된 영상들이 쫙 뜨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 대한민국 정부에 신뢰할 만하니까 요거를 클릭을 하고 추가를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취소하던가 아니면 게시물을 바로 올려야 되는데, 게시물을 선택을 하면 게시물 예약 임시 저장이 나옵니다. 게시물은 바로 이제 이 게시물을 올리고자 할 때 예약은 날짜와 시간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올리거나 예약하지 않고 잠깐 어디 보관 좀 해둘게 라고 하는 기능이 바로 임시 저장입니다. 저는 바로 게시를 할 거기 때문에 게시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시를 하고 나면 학생들과 간단한 소통을 할 수가 있고요. 수업 댓글 추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잘 봤습니다 라고 하고 보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트림 탭의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 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게시물 재사용입니다. 이 게시물 재사용을 클릭하면 제가 만들었던 게시물 수업별로 확인이 다 되고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선택을 하고 재사용을 누르면 동일한 내용이 이제 게시를 할 건지를 팝업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게시를 누르면 동일한 내용이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학급을 운영하는데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사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X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수업 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습할 콘텐츠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교사가 제공한 콘텐츠를 통해 학습하고 학습 결과를 과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업 탭에서 상단의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메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입니다. 과제는 이 클래스룸을 이용하는 전체 학생 또는 특정 학생에게 과제를 내고 제출을 받는 기능입니다. 수업 중 간단한 질문보다는 수업 전후에 활용할 수 있으며 물론 수업 중에도 적절한 상황에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성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과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코로나19 예방수칙 정리하기. 안내사항에는 선택적으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싶은 사항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추가 버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버튼은 앞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추가적인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가 있습니다. 만들기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과제를 제출하게 할지 문서의 형태를 정하는 거고요. 지금은 문서를 한번 선택을 해보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문서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페이지가 떴고요. 여기에 제목을 넣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정리해 봅시다 라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과제 형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미지 등을 컴퓨터에서 업로드할 수도 있고 웹에서 검색할 수도 있고 혹은 개인이 갖고 있는 드라이브, 포토, 그리고 태블릿이나 핸드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카메라를 사용해서 찍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을 다 했다면 별도로 저장할 필요 없이 바로 나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보기 권한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이 보기 권한은 말 그대로 파일을 볼 수만 있고 수정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에게 파일 수정 권한을 제공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모든 학생이 한 문서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학생별로 사본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학생 개개인에게 과제를 제시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또 개개인이 작업을 해서 따로 이제 선생님에게 과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저는 학생별로 사본 제공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점수를 설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한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제를 선정할 수도 있는데 주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퀴즈 과제입니다. 과제 제시 방법은 과제와 동일합니다. 단 퀴즈 과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구글 폼이 첨부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수업 시간에는 간단한 퀴즈를 제시하기에 유용하며 퀴즈를 내면 바로 결과까지 분석해 주기 때문에 수업 중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입니다. 구글 폼은 여러 개의 문항을 한꺼번에 묶거나 통계가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면 좋고 지금 질문하기와 같은 형태는 하나의 문항을 간단하게 제시해서 학생들의 반응도를 살피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응답 형식은 단답형, 객관식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이 서로 답글을 달 수 있음을 선택하면 학생들이 서로의 답에 답글을 달면서 의견을 나눠 학급 토론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토론을 통해서 학생 자신이 선택한 응답을 바꿀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학생의 답을 수정할 수 있음을 체크하면
응답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거꾸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거꾸로 영상을 보고 학습지를 완성해가는 수행평가도 이곳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제입니다. 주제는 수업 내의 과제나 질문을 분류하기 위한 메뉴로서 주제를 여러 개 추가하여 주제별로 각각의 게시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는 날짜별로 주제를 분류할 생각이기 때문에 날짜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6일 그리고 추가를 누르면 4월 6일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 탭이 생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코로나19 예방수칙 정리하기 초안이 있으면 이거를 주제 밑으로 끌어오면 4월 6일이라고 하는 주제의 과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는 현재 참여가 있는 교사와 학생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은 지금 현재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생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업데이트되어 매우 유용한 성적은 학생들의 점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과제별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곳에서는 전체 학생들의 전체 과제별 점수를 한눈에도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글 클래스룸 개설 및 메인 화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글 클래스룸으로 직접 수업을 만들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나 고생 많으셨습니다.